안녕하세요. 핑거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20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만족이 있었고 어떤 불만이 있었고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고 이랬는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거, 그 교육 훈련에 대한 거,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거, 범죄 완전, 생활환경 이런 것들은 너는 어떠했었니? 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만 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58.8% 2018년이 2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은 가사 공평 분담, 견해, 공감. 하지만 현실은 2명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은 서로 그냥 그래 공평하게 해야 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 해야지 그렇게 사실은 이제 인식은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 되면 해야지 말로만 한다. 이렇게 그 뜻이겠죠. 그다음에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꼭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래서 법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가치 판단의 영역일 수 있지만요. 그래서 가족관계 만족도 이렇게 됐다라고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가족관계 늘어났고요, 자녀의 관계 늘었고요, 배우자의 관계 늘었고요, 부모와의 관계 늘었고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그래서 해야 한다는 이렇게 엄청 늘어나는 건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아내들한테 물어볼 거죠. 아내들한테 물어봤더니 20%만. 그래도 2012년에 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한 50%까지는 사실은 못해도 가야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돌봐야 한다를 이제 가족정보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2년 전보다는 13%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네. 결혼하지 않고 있다. 점점점. 이런 것들이 좀 사회에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 비중이 59.3% 2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온라인 언택트였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중고등학생 10명 중 8명의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 온라인 매체 학습한 사람의 비중은 41%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왜냐면 워낙 이제 그런 영상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중고등학생, 재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의 날. 못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못하면 부끄러워서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나라는 중심보다는 남이 나를 보는 이런 어떤 자존감이 약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2위나 되네요. 근데 재미있어서, 도대체 얘네들은 정말, 넌 누구니? 이런 애들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근데 20%나 되네요. 놀라운데요. 그다음에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끄러워서보다 더 안타까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재미있어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모든 사회 또 가족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기 기준으로 대학생 62.2%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등록을 마련했다며 그 다음에 장학금, 대출, 스스로 벌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워낙 요즘 장학금이 잘 돼 있긴 하지만 전액은 사실 힘들거든요. 한 50% 정도는 보니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머지 50%는 결국에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정보통신망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 41.1%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건 아마 연령대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50세 이상에서는 요 정보통신망에 따른 인터넷, 모바일 교육을 거의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나타날까. 아마 이 밑으로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13세, 19세 무려 90%, 39세까지만 해도 50%.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어쨌든 그래도 받았다. 13세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13세 이하 같은데 아마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3세 전체적인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중고등학생부터
포함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여기까지를 볼 때라고 하면은 단순히 봐도 대략 한 70%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령이 늘어날수록 특히 이제 50세 이상 이 연령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영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되면서 건강은 13세 이상은 인구 2명 중 1명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적정한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신청률이 2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13세 2명 중 1명 일상생활 스트레스, 그다음에 활동 제약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7%. 네. 전체적으로 자기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은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치면은 또 한편으로는 겨우 둘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도 거꾸로 보면 드네요. 적정 수명은 증가했고요. 건강검진도 소포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규칙적 운동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아침 식사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네요. 네. 뭐 아침 식사는 뭐 하는 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에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뭐 간헐적 단식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릴까봐 두렵다는 사람이 37.5%. 연령대가 높을수록 암에 대한 두려움. 네. 이건 뭐 당연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병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활동 제약이 있다는 것은 40대 2%인데 50대부터는 점점점 증가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범죄와 안전을 보면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31.8%로 2년 전보다 증가했고요.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 요소는 신종 질병이며 2년 전,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크게 증가함. 13세 인구 3명, 1명은 야간 보행 시 불안하다고 느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비교 대상하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의 나의 기억에 의해서 과거에 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외국과 비교하면 아마 이것들이 훨씬 한 2배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종 질병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왔고 또 올해는 또 코로나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그다음에 경제적 위험, 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이제 느끼는 불안함, 특히 여자는 2명 중 1명이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정말 이제 불안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그 공포에 대한 어떤 이미지, 나 혼자 누가 갑자기 나타난다, 괜히 뒤에 옆에 누가 사람 있으면 혹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뉴스 신문에 이런 것들이 44%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질서는 2년 전보다인데요. 운전자 교통질서, 금연구역 준수 부문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로 나와 있네요. 생활환경은 녹지 환경이 가장 좋다. 근데 5년 전보다 좋아졌다. 4명 중 3명이 미세먼지에 불안함. 특히나 뭐 몇 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뉴스에도 이제 나올 정도니까요. 네, 그다음에 환경 보안 부담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찬성을 하지만 막상 아까 가사 부담 같은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체감 환경 좋다 비중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놀라고 녹지 환경 많이 좋아졌네요. 빛 공해는 새롭게 추가를 한 거고요. 대기 좋아졌고 하천 좋아졌고 토양 좋아졌고 소음 진동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이 비중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라 그런 것들은 노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 34.9%에서 50%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로는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는 더 잘 살고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요. 같은 사회 구성으로서 참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즐겁고 재미있게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독 같은 거 이미 하셨다고 하면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좋아요 클릭을 안 하셨다면 좋아요 클릭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